안녕하세요. 독일 오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이 바빴어요. 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오늘 복상이 좀 추리한데 현장 너무 추운 날씨라 현장에 갔다 오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시공자를 통해서 설계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많이 있었죠. 네, 그 땅을 이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설계 의뢰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최근 얘기는 실제로 공사를 건물 다 지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건축주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본인 땅을 어렵게 사셔서 거기에 이제 이 병원을 이전하려고 건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짓고 나서 다 지었는데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뵀더니 건물을 다 지었다. 그런데 건물이 개판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이 새고 단열이 안 되고 뭐 심지어 마감재는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뭘로 바꿔놨고,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지으셨을 거 아니냐, 그러면 도면이 있고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을 텐데 그 과정 중에 도면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도면과 달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가도면, 딱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허가도면, 거기에는 외장재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표기가 돼 있고, 허가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딱 기본적인, 그러니까 규모와 그 다음에 구조와 그 다음에 기존 그 땅에 맞는 법규만 딱 체크할 수 있는 도면이 있어요. 근데 그 도면 갖고도 설계는 이제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디테일한 게 다 빠져 있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아마도 그 건축주가 정말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시공자의 역량에 따라 건물이 달라지는 거죠. 설계자의 역량이 아니라. 어떤 사이즈에 뭐 몇 평, 1층이 몇 평, 2층이 몇 평,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떤 거고, 외장재는 뭐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문은 어디 있고, 계단은 어디 있고, 요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계단의 재료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은 건물은. 큰 건물은 뭐 소방, 뭐 화재 이런 예방 때문에 무슨 재료 뭔지 다 표기를 해야 되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특히 재료 표시가 안 돼 있고, 특히 색상 같은 거, 재료도 어느 회사 어떤 제품에 어떤 색상이고 어떤 패턴이다 이런 거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 데도 많이 없어요, 사실. 예. 왜냐면 설계비가 워낙 박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가 계속 바꾸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건축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줄 알았느냐,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이분은 몰랐대요. 왜 모를 수 있냐 물어봤더니 시공자와는 친분이 있고 건축사는 모르는 사람이래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왜 건축사를 안 만났죠? 라고 물어보니까 시공자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그 건축사를 안 만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 경험상은 그래도 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말고 제가 예전 경우, 이거는 지금도 실제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나마 착공하기 전이라 이제 그 예전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한 10년? 10년 정도 됐네요. 그때도 좀 사실 어이가 없었지만 판교에 주택을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할 곳 말고 지금 살고 계신 곳, 그래서 그 살고 계신 곳으로 이제 방문을 드렸는데,
갔더니 굉장히 이제 그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였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현재 있는 집도 좋은데, 우연히 판교에 땅을 사서 이쪽으로 집을 이사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도면을 딱 먼저 내미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가 처음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도면을 딱 내미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1층에 뭐가 들어가고 주차 대수도 알고 있고 연면적이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는데, 도면이 다 있는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거 설계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설계비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건축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건축사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시공자가 있는데, 이 시공자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설계비 얼마를 달라고 하셔갖고 그 돈을 주고 그분이 대리해서 이 땅에는 어떻다는 정보를 건축사 사무소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도면을 받아 갖고 와서 대리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차례 해서 뭐 스케치업, 뭐 이렇게 평면도도 있고 스케치업도 있고 도면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SOS가 온 건데, 결국에는 이 건물은 이제 그대로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 시공자를 더 신뢰했거든요. 시공자가 추천하는 설계사무소가 더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들은 문제는 뭐냐면 설계비가 싸다였어요. 첫 번째, 시공자를 믿고 설계비가 싸다였는데, 결국에 아까 그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시공자하고는 틀어졌죠. 시공자가 도면대로 안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면대로 안 해서 이제 틀어졌는데, 거기서 가장 컸던 문제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준공 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표시가 안 됐냐면, 재료의 색상, 그 다음에 마감재, 그 다음에 계단의 난간 종류, 그 다음에 주차장의 바닥에 무슨 재료를 쓰는지, 현관문은 뭘로 하는지, 이런 게 다 시공자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가가 대부분은 다 제안을 해요. 더 꼼꼼하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시공자를 통해서 재료를 더 선정할 수도 있고, 그게 금액 차이가 나면 그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3자 입장에서 조율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건축사를 안 만났으니까 이분이 인감도장 맡기고 뭐 다 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위험하고, 결국에는 분쟁이 된 거, 시공자랑.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발생을 한 거죠. 그 전에 또 여러 건 있었지만 뭐 그거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아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겪으신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명 돈을, 이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당연히 적은 돈일 거예요. 대부분 시공자를 통해서 만나는 이제 허가를 받는 건축사 사무소하고 이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설계자를 안 만나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개 설계비가 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시공자하고 난 이런 걸 원해. 그럼 건축가가 직접 듣지 않으니까 시공자를 한 명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한 명 통해서 가면 그 의도가 전달이 100% 될 수 없어요. 둘이서 얘기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시공자를 통해서 가면 시공자는 본인의 그 생각으로 설계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시공에 맞게 유리하게 전달을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도 보통 건축사 아닌 예를 들면 시행자 또는 시공자한테 연락이 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시공자는 굉장히 약간 편협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목표가 있어요. 되게 뭐 집이면 집, 빌딩이면 빌딩, 임대용 건물이냐 사옥이냐, 아니면 임대용 주택이냐, 아니면 내가 살 집이냐,
전원에 있느냐 아니면 뭐 베이커리 카페냐, 여기는 어떤 규모로 나는 여기서 매출 얼마큼 올리고 싶다, 여기는 좌석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건축주는 하는데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공자를 통해서 하면 되게 시공자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매출보다 또는 디자인보다 재료를 수급하기 좋은지, 아니면 시공성이 편리한지, 내 자재를 잘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공상에. 그럼 이게 시공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설계가 된 후에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설계가 되는 중간에 시공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건축주의 꿈이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나 이런 건물의 외곽 또는 외관이나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나 실내의 모습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건축가하고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시공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자꾸 전달하게 되고, 거기에는 재료의 성질, 색상, 텍스처, 배색, 창 개구부의 사이즈, 그 다음에 실내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공자가 건축가보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공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의존한 경우는 많고, 그런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가는 법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이외에도 시공 방법, 그 다음에 그 동네 분위기, 그 다음에 재료의 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는 시공자, 또 건축사가 또 시공을 하면 시공자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각자 전문가들한테 전문가 영역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따로따로 각자의 전문적인 그것들이 잘 합쳐지는 그런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공자를 통해서 설계를 했을 때 발생한 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본인이 인감도장을 줬고 날인을 했고 승인을 한 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공자들, 건축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을 시공자하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꼭 설계자 만나서 설계하십시오. 시공자만 만나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